레지나와 클레어는 주말에 옷을 사러 쇼핑몰에 갔습니다. 레지나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폭탄 세일, 모든 상품 99% 할인이라고 쓰인 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물론 둘은 서둘러 그곳에 갔어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자마자 모든 것이 희미해졌어요. 쇼핑몰과 그들 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일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그들을 데려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둘이 도착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레지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갑자기 3개의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은 육식 돌연변이 상어로 가득 찬 바다로 이어집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길은 뇌를 빨아먹는 좀비 모기가 있는 숲으로 이어집니다 였어요. 세 번째는 이 길은 날카로운 바위와 거대한 발톱을 가진 박쥐가 가득한 동굴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쥐는 발톱이 작든 크든 간에 건드리지 않으면 무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날카로운 바위는 그저 발을 디딜 때 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동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자 갑자기 특이하고 작은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들의 고향인 지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즐겁지 않아도 어차피 나갈 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주변에 무섭게 생긴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갈 수 없다니 무슨 뜻이지? 클레어가 물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레지나가 대답했어요. 여기요. 길모퉁이에서 소름 끼치는 괴물이 말했습니다. 내 수수께끼를 풀면 누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지 말해줄게요. 집에 손도 대지 않고 집 주변을 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일까요? 태양이에요. 태양을 다시 보고 싶다면 칸티나 헬라라는 식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일한 인간을 찾으세요. 그가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괴물은 떠났어요. 레지나와 클레어는 식당을 찾았지만 경호원이 입구에서 막았어요. 비밀번호 없는데요? 라고 레지나가 말했어요. 경호원은 그들에게 이 숫자들이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다음에 올 번호가 비밀번호예요.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다음 숫자는 이전 숫자의 첫 번째 숫자를 끝으로 옮겨서 만듭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1793입니다. 레지나와 클레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매우 붐볐어요. 사람같이 생긴 괴물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진짜 인간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가 보이시나요? 모두들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꼬리, 송곳니, 뿔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남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레지나와 클레어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이름은 에디였어요. 그들은 그동안 겪은 일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전 항상 지구와 이곳을 왕래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리죠.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는 카드를 주고 떠났어요. 그 위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해독할 수 있나요? 알파벳에서 모든 문자를 앞에 오는 이전 문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라고 쓰여 있네요. 레지나와 클레어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웨이터는 3가지 디저트를 가져다 줬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디저트의 눈이 실제로 깜빡이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저라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빨은 진짜예요. 소름 끼쳐요. 하지만 세 번째 안에 있는 벌레들은 그저 지렁이 젤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흙처럼 보이는 건 사실 초콜릿 조각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먹어야 해요. 그 후 그들은 에디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에디가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난 괴물 사냥꾼이에요. 지하세계의 형사죠. 그리고 위노나라고 불리는 아주 위험한 괴물을 잡았어요. 하지만 위노나가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즉시 위노나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세요.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뒤에 터널에서 공기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한 경비원이 옆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형사님, 누군가가 체육관에서 위노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안내원은 묵묵히 탈의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서로 다른 탈의실에서 새 괴물의 발을 봤어요. 그중 하나는 위노나였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다른 죄수들이 모두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탈의실에 있는 괴물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노나임에 틀림없어요. 에디는 세 번째 탈의실의 문을 발로 찼고 위노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노나는 감옥으로 돌아가려는 괴물치고는 아주 침착해 보였어요. 하하, 아직 안 돼! 라고 말하고 자신의 클론을 4개 만들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5명의 위노나가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주겠어. 날 가장 호화로운 감방에 넣어준다면 날 데려가도 좋아. 라고 모든 위노나가 동시에 말했어요. 에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번과 4번 클론은 5번이 진짜 위노나라고 말했습니다. 2번과 3번 클론은 1번이 진짜 위노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5번 클론은 2번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이 중 오직 한 가지만이 사실이었고 나머지 4가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클론이 실제로 진짜인지 알 수 있나요? 만약 한 명만 진실을 말했다면 1번과 5번은 진짜 위노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클론이 진실을 말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3번과 4번도 진짜가 아닌데 그렇다면 진실을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2번이 진짜 위노나여야 합니다. 에디가 위노나를 새로운 호화 감방에 넣은 후 레지나와 클레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운드 타투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열쇠 모양의 문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신 예술가는 그들에게 문신 카탈로그를 보여주었고 각각의 키 모양은 다른 세계로 가는 포탈을 연다고 말했어요. 둘은 지구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문신을 선택해야 해요. 만약 실패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에디가 항상 지구로 오고 간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그는 지구로 가는 열쇠 문신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의 문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 열쇠 모양이 있고 카탈로그에 있는 이 열쇠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열쇠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분명해요. 문신이 완성된 후 에디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어요. 레지나와 클레어는 토끼굴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에 있는 침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깐, 그게 다 꿈이었나요? 그게 다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진짜 문신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네, 저기 있네요. 쇼핑몰에 있을 때 분명 문신이 없었어요. 이상해요.